정부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이후 신흥국에서 나타난 시장 불안이 동유럽 국가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외환 유동성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비대면 영업을 중지한 뒤에도 일부 편법 영업 움직임이 포착되자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자동차 미국 판매법인 신임 경영진이 정봉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에게 미국 시장 판매 확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동통신 시작에서 보조금 지급 과열 경쟁이 나타나면서 1월 이동통신 번호 이동 건수가 106만여 건을 넘어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정혜림입니다. 이 사흘간의 긴 연휴를 마치고 2월 첫 거래일부터 국내 증시 몸살을 앓고 시작을 했습니다. 미 테이퍼링 후 폭풍과 함께 G2 이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 부진 여파로 코스피 1920선 아래로 밀려난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기관의 매도세에 맥을 못 추고 513포인트대에서 하락 마감시였습니다. 반면에 원달러 환율은 14원 이상 급등하면서 1084원대까지 다시 한번 올라선 모습 보여주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 증권부의 강광훈 기자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2월 첫 거래일 기분 좋은 시작은 아니었습니다. 이 장 마감 시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미국 FOMC의 추가 테이퍼링 직격탄을 맞으며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09% 하락한 1919.9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설 연휴 직전 1940선까지 올랐던 코스피 지수가 1거래일 만에 1910선으로 주저앉은 셈입니다. 국내 증시가 설 연휴 기간 휴식기를 보내는 동안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 증시와 신흥국 주요 증시는 추가 테이퍼링 조치와 신흥국 금융위기 여파로 급락한 바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테이퍼링 후폭풍을 피하지 못하고 외국인의 매도 공세로 1%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2천억 원 이상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은 4,200억 원의 매도 우위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운송장비가 1.93% 하락한 것을 비롯해 금융업, 보험 등이 내렸습니다. 섬유의복, 종이목재만 소폭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포스코 등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반면 한국전력, 네이버, SK하이닉스만 소폭 올랐습니다. 네, 중국의 IT 업체인 레노버가 모토로라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LG전자가 3% 이상 급락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네요. 네, 중국 PC 업체 레노버가 미국 휴대폰 제조기업인 모토로라를 인수했다는 소식에 LG전자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 경쟁 과열 우려가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레노버가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 LG전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LG전자는 오늘 전거래일보다 3.48% 내린 63,8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달 29일 레노버가 모토로라의 핸드셋 제조 부문을 29억 달러에 인수한다는 소식이 결정적인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레노버는 이번 모토로라 인수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6%까지 오르며 삼성전자와 애플에 이어 3위까지 올라섰습니다. 글로벌 점유율 4.8%로 4위를 기록 중인 LG전자는 레노버, 모토로라에 밀려 5위까지 내려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레노버의 모토로라 인수가 LG전자의 중저가 스마트폰 전략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홍정표 키움증권연구원은 모토로라가 아직 북미와 남미에서 경쟁력이 있고 레노버는 글로벌 유통망이 갖춰져 있다며 레노버가 해외 사업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어 LG전자의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애니메이션 넛잡의 제작사인 레드로버가 국내 흥행 부진과 함께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하한가까지 직행했다면서요? 네, 레드로버가 자체 제작한 애니메이션인 넛잡의 국내 흥행 부진과 차익 실현 물량 출회에 하한가로 떨어졌습니다. 레드로버는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하락한 7,9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달 북미 개봉과 동시에 미국 박스오피스 2위까지 오르며 큰 기대를 모았던 넛잡은 지난달 29일 국내에서도 선을 보였지만
기대와 달리 개봉 초반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이후 이달 2일까지 약 3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 매출액 기준 점유율은 4%에 불과합니다. 현재 넛잡은 상영관을 잡지 못하거나 교차 상영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액 실현 물량이 나온 점도 오늘 주가 하락의 요인입니다. 레드로버는 넛잡의 북미 개봉을 앞두고 주가가 1만 원 선을 넘기도 했지만 북미 개봉 이후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씩 나오더니 국내 흥행 부진에 따른 실망 매물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오늘 거래량은 490만 주로 지난주 일평균 거래량인 255만 주를 훌쩍 뛰어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장 마감 시장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강광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이후 신흥국에서 나타난 시장 불안이 동유럽 국가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외환 유동성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신흥국 시장 불안이 동유럽 전반이나 여타 동아시아 국가로 확산되는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지만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내 은행들의 외화 유동성 상황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 은행의 장단기 외화 차익급 차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가산금리도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외채 구조를 개선하고 외환 보유액과 경상수지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펀더멘털에 대한 관리 강도도 높일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비대면 영업을 중지한 뒤에도 영업 일부 편법 영업 움직임이 포착되자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일부 텔레마케터나 보험 설계사들은 대포폰을 개통해 전화 영업을 지속하거나 자택에서 인터넷 전화로 모집하는 등 편법 영업 행태가 감지된 데 따른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비대면 영업 중지로 6만여 명에 달하는 텔레마케터들이 고용 불안에 처하지 않도록 금융사의 고용 유지를 재차 촉구하고 강제 휴가와 교육 등을 하더라도 최소 임금 보전 등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유도할 방침입니다. 현대자동차 미국 판매법인 신임 경영진이 정봉구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에게 미국 시장 판매 확대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주코보스키 HMA 사장과 로버트 프렌즈스키 HMA 판매 담당 부사장 등은 지난해보다 3% 늘어난 74만 5천 대 판매 목표를 달성하고 제값받기를 지속해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회장은 신임 경영진에게 미국 시장에서 신형 제네시스의 성공적인 런칭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72만여 대를 판매해 5년 연속 판매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동통신 시장에서 보조금 지급 과열 경쟁이 나타나면서 1월 이동통신 번호 이동 건수가 106만여 건을 넘어섰습니다. 월간 번호 이동 건수가 100만 건을 넘긴 것은 2009년 6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는 하루 평균 3만 6천여 건의 번호 이동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 과열 기준으로 삼는 2만 4천 건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과열 마케팅을 벌인 사업자를 선별해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입니다. 한편 번호 이동으로 LG U+는 가입자가 3만여 명 늘었고 SK텔레콤은 15,000여 명, KT는 5천여 명 줄었습니다. 검찰이 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에게 징역 6년, 처남 이창석 씨에게는 징역 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전 대통령 일가가 숨겨놓은 재산이 아직도 수백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두 피고인 모두 조세 포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판 과정에서 계속해서 사망한 세무사나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각각 벌금 50억 원을 추가로 구형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설 명절 직전에 발표한 1월 소비자 동향지수가 2011년 2월 이후 2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다시 말해서 장기 불황에 따른 이 움츠렸던 소비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다는 뜻인데요. 실제로 유통업계 현장에서도 소비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판매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설 대목에 소비 심리 개선에 힘입어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의 영업이 불황을 좀 넘어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생활산업부의 정영현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설 명절 특히 노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업체별 실적부터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일단 백화점에서는 설 대목 장사가 잘 됐습니다. 롯데,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등 주요 백화점들의 설 선물 세트 매출이 지난해 설과 비교해 10% 안팎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업계 1위인 롯데백화점이 12.8%, 현대백화점이 12.6%가량 늘었다고 발표했고 신세계백화점은 9.2%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갤러리아 백화점의 경우 고가 선물이 많이 팔리면서 무려 16% 이상 매출이 늘었습니다. 지난 추석 때부터 지갑을 열기 시작한 고소득층이 이번 설에도 선물 구입에 돈을 꽤 쓴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업들이 단체 선물 구입량을 늘린 것도 매출 상승에 일조했다고 업계에서는 분석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품목별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일본 반사는 사태 우려에 대한 수산물 급감으로 인해서 이번 설 연휴에 소비자들의 반응 또한 궁금해지는데요. 이번 설에서도 지난 추석 때와 마찬가지로 이 수산물을 멀리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까? 굴비, 갈치, 옥돔 같은 수산물이 지난 추석 때는 많이 안 팔려서 어민들이 많이 힘들어했는데요. 이번 설에는 그나마 상황이 좀 나아졌습니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수산물 매출이 3% 정도 지난해 설에 비해 늘었고 현대백화점에서는 8.3%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수산물에 대한 공포가 완전히 가시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설 선물 1위는 역시 한우였습니다. 롯데에서는 정육과 갈비 매출이 16% 늘며 매출 신장률 1위를 기록했고 현대에서는 매출 신장률이 23.1%에 달했습니다. 특히 한우의 경우 일반 한우보다 가격대가 높은 브랜드 한우가 더 많이 팔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 백화점은 설 대목 장사가 잘 된 편이라고 하는데요. 대형마트 쪽은 어떤가요? 백화점은 고소득층 소비 덕분에 매출이 늘었지만 아무래도 대형마트는 찾는 소비자들이 소득 수준이 조금 낮다 보니까 아직 돈을 많이 쓰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은 두 자릿수 신장률을 보였지만 대형마트는 2-3% 신장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숫자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대형마트의 경우 지난 한 해 동안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이 정도면 선방했다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유통업계에서는 이런 훈훈한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야 할 텐데 이른바 포스트 명절 마케팅을 펼친다면서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살아나고 있는 소비 심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품권 혜수와 세뱃돈 소비라는 명목으로 다양한 할인 행사, 이벤트 등이 필요합니다. 명절 동안 쌓인 주부 스트레스 풀기, 왕구 할인 행사 등 재미있는 이벤트도 많은데요.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해외 명품 대전으로 불리는 고가 수입 브랜드 할인 행사입니다. 백화점 3사가 올해는 사상 최대 규모로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명품의 경우 또 다른 소비심리 개선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사치품으로 여겨지기도 하기 때문에 불황에는 소비자들이 잘 사지 않죠. 실제로 지난해 명품 소비가 많이 줄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설 선물에 이어 명품 할인 행사까지 잘 된다면 올 한 해 영업에 기대를 걸어봐도 좋을 것이라는 게 관련 업체들의 생각입니다. 이에 따라서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이 6일부터 각각 600억 원, 300억 원 규모의 해외 패션 상품 할인 판매 행사를 시작하고 신세계백화점은 13일부터 해외 브랜드 2월 상품을 500억 원어치 쏟아냅니다. 명품 판매 결과가 어떨지 저도 주목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산업부의 정영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해 자동차 부품 수출이 2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수입은 48억의 달러를 보이면서 흑자도 212억 달러를 나타냈습니다.
국내 자동차 부품은 BMW, 폴크스바겐 등 유명 자동차 메이커가 즐비한 독일의 4억 달러, 일본의 8억 달러 수출 기록을 세우는 등 세계 수준의 경쟁력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SK그룹이 중국에 투자해온 사업들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6월 중국 최대 석유기업인 시노펙과 손잡고 3조 3천억 원을 들여 우한시에 세운 시노펙 SK화학의 나프타 분해시설이 최근 상업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SK E&S가 2008년 3,600억 원을 투자해 16.6%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 도시가스 업체인 차이나가스홀딩스가 시장 지배력을 강화되면서 최근 지분 평가액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베이징 자동차 등과 함께 추진한 중국 배터리 사업은 설립 절차가 마무리되고 올 1월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SK텔레콤은 해외에서 데이터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T로밍 데이터 무제한 원패스 적용 대상 국가를 123개국으로 확대했습니다. T로밍 데이터 무제한 원패스는 하루 9,000원만 내면 해외에서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2011년 6월 29개국에서 123개국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용환 SK텔레콤 제휴마케팅 본부장은 전 세계 어디서나 안심하고 편리하게 데이터 로밍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만 명에 달하는 삼성그룹 국내 임직원이 지난해 1인당 평균 11시간 40분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삼성은 교육, 사회복지, 환경, 의료, 보건, 문화예술 등 다방면에서 사회 공헌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 불평등 해소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육사업은 희망의 사다리로 전국 31개 도시의 64개 어린이집과 359개 초등학생 대상 공부방을 운영 중입니다. 전국 읍면 도서지역 중학생 14,000명에게 무료 학습 지도를 하는 드림 클래스도 진행합니다. 네, 센 경제영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